조국 장관이 책을 내놨어요. 갑을 선진국이라고. 네. 근데 저희가 책이 풍년입니다. 네. 네. 그 저희 많은 사무실로. 애청자분들이 서로 이걸 뭐라 그래야 될까요? 십시일반하는 마음으로 제 책 살 때 한 권 더 샀어요라고 사무실로 보내주시는데 네. 벌써 15권이 도착을 했고요. 아, 우리 와. 사무실에 네. 앞으로도 계속해가지고 그만. 계속해서 보내주실 것 같습니다. 근데 그만은 아니죠. 사셔서 조국 장관 후원하고 사시는 거 뭐라고 저 말씀드리지 않을 거고요. 이거는 제가 네. 산 책이에요. 심지어 이제 우리 저는- 식구들은 개별적으로 그럼 샀어요. 자기가 사야죠. 저는 샀는데 오늘 와서 샀는데 배달이 계속해서 밀려오고 있습니다. 저 다 읽었습니다. 네. 어땠어요? 난 아직 못 읽었는데. 그 앞부분은 우리가 방송 많이 했던 그 문재인 정부의 성과 그 우리 부분- 방송 보셨구나. 그랬던 것 같아 내가 볼 네. 때. 왜냐면 이 문재인 정부의 성과는 우리 방송만큼 잘 맞아요. 알려드린 방송이 없거든. 저기요. 네. 예, 우리가 알려드리지 않아도 조국 교수님 정도면 다 아시겠죠. 그럼요. 예, 예. 뭘 꼭 우리가. 아니 근데 앞부분에 진짜 우리나라가 문재인 정권은 들어가지고 어떻게 성장했는가, 그러니까 객관적인 지표 이런 걸로 이제 다 비교를 했는데 제가 이게 보면서 야 이거 우리가 방송했던 건데 이것도 우리가 했던 건데 되게 안타까운 게 네가 쓰지 그랬니 그 책을. 그러니까 좀만 부지런했으면 우리가 먼저 조 장관님보다 이걸 낼 수가 있었는데 아, 장관님. 소스를 다 갖고 있으면서 게을러서 못 냈네요. 장관님 죄송합니다. 뭐 그럴 뜻은 아니고 아무튼 보면서 뭐 그냥 저는 기분 좋았어요. 아 그래 우리가 이거 방송했었구나라는 기분 되게 좋았고 아 조 장관님도 이런 사실 다 알고 계시구나 하면서 이제 중간 부분부터 뒷 부분까지는 좀 미진했던 부분 그리고 다른 이제 그 경선 후보들부터 대선 후보들 있잖아요. 후보들이 이런 제안을 했었는데 이건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저런 건 저렇게 했으면 좋겠고 하면서 우리나라가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제목이 가불 선진국이잖아요. 이게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형적으로 볼 때 우리가 선진국 반열에 올랐지만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 그게 선진국 반열에 올려놨지만 아직도 많이 희생당하는 약자들, 노동자들 이런 사람들을 같이 선진국으로 끌어올려야 된다. 그래서 이제 가불 선진국. 그렇죠. 선진국은 우리가 됐지만 갑을 해서 땡긴 거를 땡겨왔다. 사회적 약자들한테 갚아줘야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네. 이게 저는 제목에서부터 생각 자체가 약자의 희생을 바탕으로 이 사회가 선진국으로 발돋움했으면 이제는 그렇게 막 앞서가가지고 우리가 선진국이야 하는 것보다는 네. 우리가 약자들 미처 챙겨야 다 된다. 챙겨서 오지 못한 사람들을 챙기는 방식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너무 웃긴 게 박정희 시대 때도 그랬고 노동자들 착취해가지고 일단 우리나라가 기업이 잘 되면 마치 노동자들에게 그 낙수 효과가 잔뜩 있을 것처럼 공갈이랑 공갈 사기는 다 쳐놓고 정작 기업은 재벌이 됐고 나라는 누군가는 부자들이 됐는데 노동 착취를 당하던 노동자들한테 그래서 다시 그 낙수 효과, 약속했던 낙수 효과를 줬느냐? 안 줬는데 너무 웃긴 게 어느 누구도 그 얘기를 했던 사람들 중에 책임지고 그때 우리가 노동자들한테 약속했던 것들 돌려줘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1도 없어요. 그 약속을 했는데 뭐 이제 국회에서 뭔가 법안이 올라갈 때는 중요한 부분은 떨어져 가고 그래서 법안이 올라가서 정작 혜택을 잘 못 받고 이런 식으로 됐다 이렇게 하면서 보완할 점 되게 많고 그다음에 그 노동자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챙겨야 할 그 약자들이 되게 많잖아요. 이번에 뭐 장애인도 사실은 네. 예, 이준석 대표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해대고 말도 안 되는 개인적인 이슈 파이팅이래. 반문명적인 네? 말을 쏟아냈죠. 이게 당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 개인적인 이슈 파이팅이고 이게 용산 논란보다 훨씬 건전한 거래. 누가? 춘석이가. 아 뚫린 입이라고? 우리 입장에서는 잘하고 있는 거지. 어쨌든 네. 뚫린 그런 입이라고. 것들을 이제 하면서 이제 그 책을 쭉 쓰셨는데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이거를 책을 쓰실 게 아니라 나오셔야 될 것 같은데. 저희 방송에 한번 모시고 싶습니다. 아니 아니 그게 네.
방송이 아니고 아니 저희 방송을 발판으로 해서 자그마한 발판으로 해서 앞으로 본격적인 사회활동, 시민활동, 그러니까. 정계 진출을 위한 주춧돌로 삼아 주십시오. 네, 네, 그냥-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오시면 제가 해드릴 말씀이 너무 많아요. 기꺼이 주춧돌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장관님. 이 책 안에 담고 싶어 하시는 거, 하고 싶어 하는 말씀을 저희 오랫동안 공감하고, 네. 오래전부터 해왔던 사람들입니다. 특히 저희 방송이 국뽕반점이라든지 또는 대한민국 그 미래지향적인 또는 문재인 정부의 성과에 관한 방송을 많이 했습니다만, 늘 언제나 한 가지 부족했던 점은 이렇게 쌓아 올린 성과를 국민 전체 또 사회 약자를 포함한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그룹에 있는 사람들이 나눠 가질 수 있는 분배의 정의가 어떤 방식으로 실천될 것인가였거든요. 그거를 기대했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를 적극적으로 밀었던 거고, 이러한 분배를 전면에 내선 최초의 대통령 후보가 이재명 후보였습니다. 아니, 어떻게 대통령 후보가 집값 하향 안정이라는 얘기를 꺼낼 수 있고, 사회적 분배를 최우선으로 하겠다, 약자의 편에 설 수 있다라는 얘기를 내놓는 노골적으로 할 수 있는 후보가 어디 있었습니까? 그 후보를 우리가 정말 거의 당선시키기 직전까지 몰고 왔지만, 그래도 미완에 실패를 했거든요. 하지만 그만큼 했단 얘기는 이미 우리도 그 필요성을 알고 있고 인식하고 있고 열망하는 국민이 50%가 된 거예요, 이제.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기에 이런 책과 함께 이러한 실천에 대한 얘기가 좀 더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불행하게도 이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이상은 윤석열이 있어도 한국의 수출은 늘어날 거고, 한국의 경제적 규모는 커지고, 국제적으로 역량은 좀 더 강화될 게 맞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러한 강화되는 과정 중에 부익부 빈익빈, 빛과 어둠의 차이가 점점 더 커질 수 커지겠죠.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를 감시하고 제어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거든요. 우리 기업들은 잘해요. 삼성이 윤석열 온다고 해서 반도체를 못 만들겠습니까? 현대자동차 수출이 줄겠어요? 그런 건 아니란 말이지. 하지만 그 성과들을 제대로 모든 참여자, 노동자, 국민들 전체가 누릴 수 있는 이러한 시스템은 전혀 만들어질 가능성이 없어졌다는 게 이 조국 교수의 이 책이 시사하는 바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 윤석열이 되면 줄어들 수도 있죠, 수출이. 왜냐면 안보가 위협받기 때문에 뭐 어떻게 될지는 또 모릅니다. 그러니까 네. 그런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또라이 같은 짓을 막을 수 있는 거는 기존에 있는 기업들과 자본의 기득권이에요. 너 입 닥쳐. 그런 소리 하면 당장에 우리 수출에 문제 있어, 우리 주식에 문제 있어라고 얘기하고 그 주댕이를 쳐닫게 할 수 있는 힘이 아직 기득권들한테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널드 트럼프 시절에 트럼프를 압박했던 건 기업들이었어요. 다국적 기업들. 그렇죠. 음. 그리고 정치인들이 결과적으로 아니라. 트럼프를 쓰러뜨린 것도 뉴욕에서의 탈세 조사였어요. 그걸로 트럼프가 쓰러져서 합의를 본 거거든요. 똑같습니다. 윤석열이 아무리 권력이 있고 뭐 한다고 하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검찰 권력 휘두를 수 있는 칼날은 대한민국 기득권 전체, 자본 기득권이 가진 그 전체적인 파이 안에서는 정말 새털만큼도 안 돼요. 그들은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서 보수 정권이라고 하는 허울 좋은 앞잡이들을 내세웠고, 박근혜를 갈아치웠고, 윤석열도 언제든지 짓눌러 버릴 수 있는 힘을 가진 집단입니다. 그들을 해체하기 위해 윤석열이 뭔가 위험한 시도를 하잖아요. 훨씬 더 빠르게 몰락할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벌써부터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돌고 있어요.